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건동호 라인의 마지막 대학교이자 석소장이 담당하는 2023학년도 수시입시 결과 분석 컨텐츠의 마지막 대학교인 홍익대학교의 2023학년도 수시입시 결과를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해당 컨텐츠를 마지막으로 석소장은 2023학년도 주요 종합대학교 입학자 고교 유형 분석 컨텐츠 및 과학기술원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컨텐츠를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나머지 종합대학교 및 지방거점 국립대학교의 2023학년도 수시입시 결과 분석 컨텐츠는 모두 이 팀장 순차적으로 제작을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차근차근 게시되는 컨텐츠를 살펴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홍익대학교의 2024학년도 수시전형계획 분석 컨텐츠와 2022학년도 수시 입결 분석 컨텐츠, 그리고 2024, 2023학년도 전형변화 비교 자료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홍익대학교는 본교인 서울 캠퍼스와 통상적으로는 분교인지 이원화 캠퍼스인지 인식이 다소 애매해진 세종 캠퍼스로 나눠져 있는데요. 오늘의 컨텐츠에서는 서울 캠퍼스의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자 전형과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중심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사실 전형 구성 측면에서만 살펴본다면 서울 캠퍼스나 세종 캠퍼스나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 모두 인원의 소폭 변화를 제외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홍익대학교 자체가 규모가 큰 대학교는 아닌지라 또한 전형 특성상 건동 라인 중에서 유일하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앞세워서 수문장 역할을 하고 있는지라 전형 내부 변수 이외에도 건국대학교와 동국대학교 등 홍익대학교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함께 지원할 만한 대학교들의 외부적 변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최우선적으로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은 홍익대학교의 상개념 모집인원 변화 자료입니다. 2022학년도까지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자 전형으로 모집하지 않았던 몇몇 모집 단위들이 2023학년도부터 모집을 시작해서 2024학년도에도 여전히 모집을 할 예정이고요.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자 전형은 지속적으로 모집 인원이 확대된 반면에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지속적으로 모집 인원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석소장이 홍익대학교 2024학년도 수시전형계획 분석 컨텐츠에서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인문예술계열 모집 단위들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1등급 완화되었다는 변경사항들이 존재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의 모집 인원 변화와 기타 전형 구성 변경 사항들을 잘 참고해서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은 입학처에서 오피셜로 공지한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크게는 4가지 변경 사항으로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해당될 만한 중대한 변경 사항은 위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인문예술계열 모집 단위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해서 오늘의 컨텐츠를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본격적으로 입결 분석을 시작하기 이전에 학생과 후임들께서 참고를 하셔야 되는 점은, 오늘의 컨텐츠가 홍익대학교 입학처 공식 입결 자료와 대학어디가 입결 자료를 토대로 제작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입학처 공식 입결 자료에는 평균과 최종 등록자 기준 70% 컷이, 그리고 대학어디가 자료에는 50%와 70% 컷이 공개되어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평균과 50% 컷 그리고 70% 컷 3가지 지표가 공개되어야 하지만, 홍익대학교가 대학어디가 측에 50% 컷 자료로 평균 자료를 제공한 바람에 2022학년도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의 입시 결과를 제외한 나머지 연도와 전형의 자료는 최종적으로 평균과 70% 컷만이 공개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여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위에 원본 파일을 통해서 홍익대학교 입학처 측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성적을 공개하였는지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전형은 건동 라인 중 유일하게 학생부 교과 전형다운 전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시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해서 진정한 수문장 역할을 하고 있는 홍익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자 전형입니다. 2021학년도 당시에는 지원 자격 및 추천 인원 제한이 없는 순수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운영이 되었다가 2022학년도에 들어서 다른 대학교의 신설 학생부 교과 전형과 마찬가지로 고교별 추천 인원이 지정이 되었고,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에 들어서 고교별 추천 인원이 확대되었다는 변경점이, 그리고 나아가서 2024학년도에 들어서는 인문예술계열 모집 단위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었다라는 변경점이 존재합니다. 해당 전형을 석소장이 수문장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이유는 건국대학교와 동국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 탈을 쓴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서울 중상위권 학생들이 마지노선으로 지목하는 대학교이자 전형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야 난 홍익대학교 안 쓸 건데 크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물이 오른 N수생의 9월 모평 맛을 본 현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시 원서 접수 직전에 홍익대학교라도 써야겠다로 마음을 고쳐먹고 소속 고등학교 측에 추천 자격을 달라고 난리를 치는 경우가 허다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은 해당 전형의 상기년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2023학년도까지는 계열별로 구분 적용되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2024학년도부터는 3화 8로 깔끔하게 통일이 되었습니다. 3화
수학파 플러스 탐구 상위 한 과목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으로 적용하는 주요 대학교의 전형은 강원대학교 메디컬라인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저소득 지역인재, 지역기회균형,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계열 모집단위 학생부 종합, 고른기회, 사회기여자 전형 정도가 전부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흔치 않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세계화 8등급 플러스 탐구 상위 한 과목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안정적으로 맞추고도 남는 학생들이 안정으로 혹은 하늘이 돋고 그날의 컨디션이 도와야 겨우 세계화 8등급 플러스 탐구 상위 한 과목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는 최상향으로 찔러보는 학생들만이 모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석 소장이 홍익대학교 2024학년도 수시전형계획 분석 컨텐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세계 영역학 6에서 7등급 플러스 탐구 상위 한 과목으로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문과 고내신 학생들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측면 지원 난이도가 성서 중시 홍에서 성중시 홍서로 변경이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꼭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은 해당 전형의 2023학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취업하는 김에 최종 등록자 내신 자료 이외에도 최종 등록자 환산 자료도 함께 취합을 해두었습니다. 이전의 자료들과 마찬가지로 편차 1, 2 지표가 0에 가까울수록 그만큼 경쟁이 치열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감안해서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해당 전형의 2개년 입결 비교변화 분석 자료입니다. 사실 위에 2023학년도 입결 자료보다는 해당 자료가 몇 배 더 중요한데요. 2022학년도 대비 2023학년도에 들어서 이 입결이 모두 상승했다는 경향성이 눈에 띕니다. 해당 연도 및 해당 전형의 내부적 변수가 고급별 추천 인원 확대 5명에서 10명으로의 변경이 유일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깔끔하게 납득하기가 어려운 변화인데요. 이쯤 되면 눈치채셨다시피 해당 현상은 해당 전형의 내부적 변수로 인해서 발생한 변화가 아니라 인근 대학교인 건국대학교와 동국대학교의 외부적 변수로 인해서 발생한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자료는 순서대로 건동호 라인의 학생부 교과 전형의 3개년 변화 요약 자료인데요. 자료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시피 2022학년도의 경우 건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이 유일하게 순수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운영한 동시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했던 해인데요. 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조차 2022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자 전형과 비교했을 때 훨씬 낮은 수준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몇 특수모집 단위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건국대학교가 홍익대학교보다 선호도가 높다는 점과 비교과에 대한 준비 없이 내신만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하고자 했던 학생들은 서류 비중으로 인해서 애초에 건국대학교와 동국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은 지원하고 싶어도 지원하지 못해왔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는즉 2022학년도의 경우 거의 유일하게 내신만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홍익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 훨씬 쉬운 수능 최저 학력 기준만 채우면 건국대학교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던 해로 수험생들에게 인식이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표현 그대로 기준이었으면 홍익대학교를 지원하려 했던 고내신 학생들이 2022학년도에 한해서만 결국 홍익대학교 이외에 건국대학교 복수 지원은 물론 건국대학교로 몰리는 상황이 발생해서 해당 전형의 2022학년도 입시 결과가 2023학년도 입시 결과보다 낮게 형성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2021, 2022, 2023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자 전형의 입시 결과를 쭉 살펴보면은 정말로 2022학년도 입시 결과만 혼자 뚝 떨어져 있는 양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2022학년도 건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의 전형 정체성 변화가 2022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에 매우 큰 파장을 일으켰다는 뜻인 동시에 단순히 해당 전형의 2022학년도 입시 결과만 보고 2023학년도에 무지성으로 지원했던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매우 세게 뒤통수를 맞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석 소장이 누차 말씀드리는 인근 네임밸류 대학교의 변화도 함께 살피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결과적으로 2024학년도를 기준으로는 인문예술계열 모집단위의 이익결은 소폭 상승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함께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전형은 마찬가지로 건동홍 라인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유일하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수문장 역할을 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전부터 석 소장이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본 전형은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 학업우수 전형처럼 학생부 종합 전형에 맞춰 성장해온 학생부 종합 전형용 인재가 아니라 홍익대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학업 역량을 적당히 충족시킬 수 있는 모나지 않은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점을 최우선적으로 명심해 주셔야만 하고요. 그 다음은 해당 전형의 3개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입니다.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자 전형과 마찬가지로 2024학년도에 들어서 인문예술계열 모집단위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고 면접이나 기타 자기소개서와 같은 서류가 없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의뢰 그렇듯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되면
하면 그만큼 내신과 비교과의 영향력이 더욱 높아진다고 할 수가 있으니까 해당 전형을 통해서 인문예술계열을 지망하는 분들께서는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은 해당 전형의 2023학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모집 단위별로 굉장히 다양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익대학교가 몇 년째 강세를 보이고 있는 특수한 모집 단위들을 제외하면은 일반적으로 다른 상향대학교들에서 다 불합격해서 최종적으로 홍익대학교만 합격한 학생들이 최종 등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수문장으로서의 본 전형의 의의이자 석소장이 지속적으로 실감하는 본 전형의 합불 양상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A 요인과 B 요인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적어도 저 정도 내신 성적과 저 정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홍익대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기초적인 학업 역량 수준이구나라는 점을 감안하시어서 자료를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자료는 해당 전형의 2개년 2결 비교변화 분석 자료입니다. 서울캠퍼스 소속 내 대부분의 모집 단위에서 2결 양상이 상승한 것처럼 보이는 경향성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해당 모집 단위 대부분이 10명 미만으로 모집하는 소규모 모집 단위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특별한 내부적 외부적 변수로 인해서 변화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모집 인원 감소로 인해서 변화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 모집 단위의 모집 인원이 30명에서 40명 이상이라면 몰라도 7명에서 10명 이하인 경우 모집 인원 변화로 인해서 2결 양상도 변화되는 비교적 변동성이 높은 양상이 발생하거나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홍익대학교의 2023학년도 입시 결과를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홍익대학교 입시의 경우 석소장이 올해 들어서 특별하게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2024학년도에 들어서 모든 종합대학교에서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고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 기준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홍익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진작부터 자기소개서를 활용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홍익대학교만의 깔때기를 적용해서 내신이 조금 부족해도 혹은 비교과가 조금 부족해도 홍익대학교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학업 역량 기준만 확실하게 넘기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전형 설계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올해 들어서 인문예술계열 모집단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남고 남은 학생들을 다 쓸어가는 수문장으로서의 위치는 크게 변한 것이 없으니까 홍익대학교를 지망하는 분들께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최우선 조건을 필수적으로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오늘의 컨텐츠는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